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네. 네. 정선 기자 나가는 동안 예, 홍수열 소장님 들어와서 앉아 계시고요. 예. 예. 채팅창에서는 또 2%가 도마 위에 올라가서 단기 투자 조장하는 나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아. 2% 물러가라. 홍수열 박사님, 제 아까 그 전에도 저희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난 네. 시간에 홍 박사님 나오셨을 때 그 음식물 쓰레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시스템만 우리나라도 되면 갈아서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냐. 아, 그럼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집에서 와이프가 그걸 듣더니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도 버리면 안 되지. 어떻게 갈아서 버리냐? 어떻게 그걸 갈아서 버리냐고 엄청 혼났어요. 환경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면서.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때도 홍수열 소장님도 네. 버리는 것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하수도에 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우리의 하수 처리 용량이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해서 네. 네. 자체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거야 뭐 자연에서 놓은 거 자연으로 버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연이 잘 처리만 해줄 수 있다면. 잘 처리를 할수 좀 있는 해주면 건데. 좋겠는데. 야, 오늘은 더 그거보다 더 뜨거운. 네, 오늘은 주제네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문제. 네. 홍수열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 어서 그렇죠?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디에 매립할 거냐? 그러니까 쓰레기가 문제죠. 나오면 네. 쓰레기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이 되는 거고, 예. 다음이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서울 시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요. 네. 그런데 재활용과 소각만으로는 쓰레기를 100%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 한 10,000톤 정도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1,000톤 정도는 매일 매립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소각이나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는 현재 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전체 쓰레기 한 10% 정도는 매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딘가는 갖다 버려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소각을 못 합니까? 소각장이 없었어요. 네? 부족해서. 예. 부족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은평구에 작은 소각장 빼면은 대형 소각장은 4개가 있거든요. 예. 그 목동에 600톤짜리, 그 노원구에 800톤짜리, 마포구에 750톤짜리, 예. 그 강남구에 900톤짜리. 저 어떻게 외우면 되시지?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저 어디요? 목동. 양천구 목동에 600톤, 600톤. 노원구 상계동에 800톤, 800톤. 마포구에 750톤, 강남 일원동에 900톤. 900톤. 와. 해서 소각장이. 4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이 4개 소각장만으로는 그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쓰레기의 90%는 소각을 하고. 아니요, 60%는 재활용을 하고 예. 한 30%는 소각을 하고 10%는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각장을 계속 지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주민 반대 때문에 4개까지 짓고 나서 서울시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그 진이 빠져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네, 주민들 반대를 뚫고서 소각장을 더 짓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스탑을 해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한 10% 정도는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 그 수도권 매립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저 소각장도 궁금하지만 일단 매립장부터 매립장부터 먼저 일단 지금 하고. 느낌에 소각장 하나만 더 지으면 네. 매립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문제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네. 소각장 하나를 더 못 짓는구나라는 건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예. 1,000톤짜리 소각장 혹은 뭐 500톤짜리 2개 뭐 이런 식으로 소각장을 더 지으려고 해요. 예. 근데 문제는 어디에 지을 거냐.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자기 지역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또 주민들이 또 미리 아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소각장이 들어오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소각장이 들어왔을 때 제일 문제점. 저는 실질적인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쓰레기가 이렇게 그래도 좀 쌓이나요? 연기 아니죠. 냄새 안 나요? 냄새?
그러니까 냄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네. 실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각장 굴뚝을 통해서 그 미세먼지나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없는 것에 비해서는 나쁘겠죠. 그건 하지만 나쁜 거네요, 그럼. 근데 아니 그래도 그 오염 물질 배출 자체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영향을 줄 거냐? 그거는 그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자동차든 뭐든 어쨌든 우리가 이용하는 현대 기기들은 다 오염 물질들 다 배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값 떨어진다는데요.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 소각장이 주변 지역 부동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몇 차례 연구를 했거든요. 안 나타나요. 그래, 부동산은 항상 우상이 아니지 뭐 소각장 여부가 싫긴 싫을 것 같은데 뭘 그런 걸 하면 뭐 이렇게 혜택을 좀 주거나 뭐 그런 제가 것도 지금 없나요? 소각장 1km 반경에 살고 있거든요. 예. 전세값 자꾸 올라갑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소각장은 지금 해결되지만 그거는 네. 못 짓고 하여튼, 있고 못 그래서. 짓고 있다. 그럼 그래서 지금 좀 매립하고 있죠. 네. 지금 어디다 매립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그러니까 3개 시도의 65개 지자체가 모두 다 이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66개 지자체가 있는데 옹진군 빼고는 나머지 65개 지자체가 매립되는 쓰레기는 다 수도권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지. 의존을 하고 있죠. 서울, 인천, 지도 경기. 한번 어디 있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있을까요? 지도 있어요. 지도 있어요. 지도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지도 있다고 미리 아까 들었어요. 그랬어요? 여기 있네. 아, 저기 예전에 이제 밑에 있는 김포 지역이었죠. 김포 지역이었다가 네. 저기 사매립장 일부 지역을 빼고는 나머지가 이제 인천시 그 권역으로 다 포함된 것이죠. 저 동네 저 땅이 종료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종료. 저거는 이미 그러니까 쓰레기가 우리가 꽉 차서. 수도권 매립지라고 그러면 하나의 단일한 거대한 매립지를 생각하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구획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계속 차근차근 매립을 해나가고 있고 하나의 구획 자체가 별도의 매립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매립지를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사용을 했고요. 종료를 했고 그다음 2매립지가 조성이 됐고 2매립지는 또 별도의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매립을 한 거고 예. 지금은 3매립장 중에서 3-1 지역만 매립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그리고 네. 3-2 지역과 4매립장 부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저 3매립장과 4매립장은 원래 바다였던 땅을 메운 거죠. 아니 1매립장, 2매립장 모두 다가 다 바다였던 땅을 메운 바다였던 거죠. 땅. 그러니까 매운 거예요? 그게 간척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 동아건설에서 그 신도시 개발을 하려고 열심히 바다를 메꿨는데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메꿨는데 네. 메꿨는데 이제 난지도 매립장이 종료되고 난지도 매립장이 차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매립장 어디서 구하지? 바닷가에 구하자. 이렇게 해서 서해 바다를 쭉 훑어봤는데 여러 간척지가 있었는데 다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고 딱 남은 게 저기 하나가 보였던 거죠. 근데 네. 이미 동아건설이 메워놨죠. 메어나간 것을 이제 수용을 한 거죠. 수용이 뺏은 거죠. 압수 이놈아. 그런 거예요? 진짜로 압수했어요? 수용을 서울시가 한 그랬나요? 건데 인천시가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아니 환경부가 한 거죠. 환경부가? 당시 국가 사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용을 해서 1986년도에 시작을 해서 87년도에 2년간 협상 끝에 종료가 된 건데 네. 그때 이제 발표를 했죠. 동아건설의 최은석 회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반만 넘기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는 게 나중에 드러납니다. 이만큼 본인이 매립을 하고 있는 걸 네. 원서가 이거 갖고 와 이제 이러니까 어. 최원석 그 당시에 이제 동아건설 네. 회장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전땡땡. 전두환님께 나중에 이제 이건 드러난 결과예요. 예. 50억 원을 예. 정치 자금으로 주고 반은 남기려고. 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세로로 돼 있거든요. 네. 간척지가 이 중에서 반을 잘라서 매립지로 들어가고 밑에는 지금 신도시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 청라신도시. 청라신도시가 그래서 네. 청라신도시에 사는 분들이 왜 우리는 매립장 옆이냐 뭐 없어지긴 했는데 왜 계속 하냐 이제 그 네. 얘기 하시는 거고 그래서 50억은 받았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본인 생각에는 절반은 동아건설 거야 절반만 가져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원래는 100% 다 수용이었는데 네. 반만
살린 건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수도권 매립지를 문제를 어렵게 만든 또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도시가 건설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도시 입주 주민들이 매립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당시 청라 신도시가 입주하기 전에 이매립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매립장은 곧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청라 신도시 조성하면서 입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이매립장은 곧 종료될 거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매립장 끝나는 거다. 아. 이렇게 홍보를 했고 그걸 믿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삼매립장, 이매립장이 끝난 거지 예. 수도권 매립지 전체가 끝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 열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청라 신도시는 2km밖에 있어요. 예. 여기서 매립지에서 2km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폐촉법이라고 하는데 네. 법률에 따라서 매립장의 경우에는 반경 2km까지가 주민 지원 대상 지역이에요. 아 2km 넘어가면 소각장 지원을 안 영향 해줘요? 없다고 생각하고. 소각장 300m, 매립장은 2km인데요. 네네네. 2km 밖에 있는 주민들은 매립장이 있어도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아요. 아 근처에는 있는데 혜택은 못 받고. 그렇죠. 2km 안에 있는 주민들은 그 주민지원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2km 밖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청라 신도시 입장에서는 좀 매립장이 자기들한테 피해만 줬지 아무런 혜택이 없는 없다.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예. 와 이게 아까 이제 벤이라는 분이 슈퍼챗도 쓰셨는데 청라 살다 여의도로 왔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청라 냄새나고 안개도 많았다. 이런 뭐 저분만 저러실 수도 있어요. 다 싸잡아서 그러지는 맙시다. 예. 너무 그렇지는 않았으나 뭐 그렇긴 하나 불편하죠. 그리고 없었으면 좋겠죠. 싫긴 싫겠죠. 근데 인천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 매립지가 난지도가 끝났는데 네. 92년도에 난지도가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수용이 돼서 인천이 그냥 86년도에 시작이 된 건데요. 그 두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일단 난지도 매립장이 점점 차고 있다. 네. 곧 종료되니까 대체 매립장을 구해야 된다. 예. 두 번째가 이제 86년도 초에서 곧 아시안 게임이고 좀 있으면 올림픽인데 외국 손님들이 몰려올 텐데 서울 시내에 이런 냄새 나는 매립장이 있어서야 되겠냐. 난지도. 예.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당시 그런 논리로 환경부 당시 환경청가요? 환경청인가? 네, 하여튼 그쪽에 네. 대체 매립장을 구해다오라고 예. 요구를 했고 그래서 해안 매립 김포 매립장을 하자라고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와 인천시도 우리도 매립장 없어 하면서 이제 세 개의 시도가 다 와. 이용하는 초광역 매립장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매립장이 조성이 됩니다. 이게 부지 자체가 절반만 뗐는데도요 한 1,600만 제곱미터 정도 돼요. 여의도가 한 300만 제곱미터니까 네, 넓죠. 여의도 예. 5배 6배. 바다를 메운 땅이니까. 와. 그럼 인천시는 쓰레기가 매립때마다 이렇게 받는 돈이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일단은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지원금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매립장에 집어넣을 때마다 쓰레기 처리비를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처리비의 10%를 주민지원금으로 쏘도록 돼 있어요. 그 인근 그러니까 예, 예.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2km 예, 이내. 그러니까 한 2019년, 20년 이런 기준을 따지면 한 매년 쓰레기 처리비 수입이 한 2,600억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주민지원기금으로 한 260억이 매년 조성이 되는 거죠. 그거는 2km 안에 있는 주변 그 영향지역 주민들에게만 쓸 수가 있어요. 예. 인천시 전체 주민들한테 못 써요. 네. 못 쓰고. 그리고 2km 안에는 사실 김포시도 들어가요. 김포시의 일부 주민들도 들어가고 예. 인천시 서구 주민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매립지 그 사용 연장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좀 인천시에게도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처리비의 50%를 가산해서 또 기금을 조성해서 그건 인천시에게 100원 내던 처리비를 150원 내라고 하고. 그렇죠. 50원은 인천시가 추가로 가져라. 그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며칠 전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표한 건데 예. 인천시에 총 지원된 그렇게 금액이 한 6,60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슈는 이 매립지까지는 종료가 됐고 종료가 됐고. 3매립장인데 네. 그러니까
그 2015년에 사자 협의를 해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예. 그러니까 인천시는 이매립장만 하고 쪽내자 예. 이런 입장이었고 대안이 없잖냐. 그러니까 3매립장 쓰자라고 예. 하다가 사자 협의를 하면서 3매립장 전체가 아니고 3-1 매립 그 일부만 매립장으로 쓰고 그게 한 2025년까지 기한 예정이었어요. 예. 곧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25년까지 한 10년 기간 시간을 번 거잖아요. 예. 요 사이에 대체 매립지를 구하자. 요런 식으로 당시 2015년 3-1까지만 쓰고 그러니까 10년 정도 시간을 번 다음에 그때까지 쓰고 그 사이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자라고 예. 당시 2015년에 사자 합의를 했는데 네. 이제 도장 찍고 난 다음에 진천이 전혀 안 된 거죠. 대체 부지가 전혀 못 찾고 있습니까? 대체 매립지를 구하려고 한 5년 정도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페이퍼상으로 이렇게 책상에서 논의만 하다가 예. 실질적으로 진전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그러니까 박남춘 시장이 2020년 10월경에 이제 충격적인 결단을 내린 거죠. 뭔데요? 인천시 쓰레기 독립선언 뭐 이렇게 하면서 3-1 매립장까지만 쓰고 그 다음부터 없다. 안 받는다. 우리 쓰레기 안 받는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가만 놔뒀더니만 도저히 진척이 안 된다. 그래서 서울은 서울시, 경기도는 각자 알아서 해라. 인천시는 인천시 쓰레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예. 매립장은 종료시키고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매립장을 자체 조성할 테니 서울시와 경기도는 알아서 해라라고 그 인천시 쓰레기 독립선언을 2020년 10월달에 하면서 예. 이제 어마어마한 불덩이를 그냥 떨어뜨린 거죠. 그때부터 수도권 매립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천시가 너무 무책임하게 과한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비판도 있지만 또 그 서울시나 경기도를 보게 되면 또 사실 할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2015년에 사자 합의를 하고 나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보면 당시 사자 합의에서는 매립량을 줄이겠다라고 해요. 합의서에. 그래서 네.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 예. 이렇게 되는데 도장 딱 찍고 나서 5년 동안 매립장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왜요? 아니 그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아무도 안 하니까 손 놔버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도장 찍을 때까지는 그렇게 막 온갖 건 뭐든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도장 찍고 난 다음부터는 나몰라라 해버리지 않냐. 어차피 쓰레기는 글로 갈 거고. 그러니까 뭐 불만 있으면 예. 공문 보내셔. 네. 우리는 이를- 차를 보낼 테니 쓰레기차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다. 3-1 매립장 하면 또 3-2 매립장 있을 거고 예. 또 연장에 또 4매립장 쓰자 그럴 거고 이런 식으로 인천시 입장에서는 화날 만은 하네요. 합의도 그러니까 됐다는데. 그 인천시나 인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들의 행태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좀 화를 낼 상황이었다고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지자체 구조를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예. 인천 입장에서는 서울이 왜 이쪽으로 오냐 이렇게 하겠지만 네. 인천 안에도 다양한 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그 구는 또 저 구에 가지 왜 우리 구에다 갖고 네, 하냐. 네. 인천시장은 왜 일방적으로 여기다 이제 하라고 하냐.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쓰레기 독립선언하면서 영흥도에 인천시 자체 매립장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영흥도 예. 주민들은 예, 주민들이 또 왜 또 우리 반대하고. 지역이냐 그렇겠죠. 예, 이렇게 똑같은 예. 아래로 내려가도 똑같고. 근데 어디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지 처리 책임의 원칙이 일단 원칙적으로 관철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진짜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예. 그 전에 필요한 노력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역의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기 위한 예.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볼 때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만큼의 땅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소각장 이에 매립을 줄이기 위한 뭐 전처리 설비 같은 것도 있어요. 종량제 봉투를 그 파봉 선별해서 뭐 그 비닐봉투 같은 것들은 뭐 시멘트 소속로에 연료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은 있어요. 물론 이런 폐기물 인프라를 설치하면 그 설치할 지역에서는 민원들이 일어나겠죠. 예. 근데 이 정도 민원은 서울시가 감당을 해야죠. 그리고 각 자치구도 감당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주민들과의 민원을 하나도 부딪히려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매립지만 다 이용하겠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명분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5년 4자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그 서울시, 경기도, 뭐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예. 그 각자 지역에서 분산형으로 쓰레기를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다 손 놓고 있었다는. 예를 들면 인천시 입장에서 쓰레기를 받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나온 건 우리가 처리하는데 독립선언을 했다니까. 그 대신 서울에서 오거나 경기도에서 오는 거는 한 10배씩 내라. 그러면 야 우리가 저기다 버리느니 소각장을 만들거나 뭐 매립지를 하나 어디서 찾거나 네. 그렇게 가격 결정을 마음대로 못 합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수도권 매립장 이용을 피할 정도의 가격 유인 효과는 안 나오고 있죠.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그 민간 소각장보다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더 높아져야 돼요. 지금 민간 소각장이 네. 쓰레기 소각하는데 톤당 뭐 한 20만, 25만 원 하거든요. 예. 그럼 매립장이 지금 그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10만 원 조금 넘어갈 텐데 네. 더 확 올려야 될 텐데 또 이게 너무 또 확 올려버리면은 또 충격이 큰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논의는 좀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유인 구조를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각 자치구들이 그 매립장이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뭔가의 예.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지금은 자치구들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예. 그냥 편안히 앉아서 매립장으로 보내면 되는데. 보내거나 뭐 이렇게 보내면 그게 더 싼데 뭔가에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구조가 되거든요. 민원도 감당해. 민원도 들어오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쓰레기를 자기 지역에서 난 쓰레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매립하든 소각하든 그 안에서 해라는 네. 건데 예. 이 자기 지역이라고 하는 그 자기 지역을 어디까지 할 그렇지 거냐? 왜 경기도, 인천, 서울로 구분하느냐? 그냥 대한민국에서 난 쓰레기는 대한민국에서 처리하면 된다. 네. 그래서 처리한 거야. 라고 하면 말이 되죠. 근데 예를 들면 그걸 아주 더 좁혀서 그럼 예를 들면 무슨 동 사세요? 전 용산에 살죠. 용산에. 이천동? 네. 그래. 서부 이천동에서 난 쓰레기는 서부 이천동에서 처리해야지 왜 딴 데로 보냅니까 지금? 예를 들면 서울에 예를 들면 신수동에다 만들었다고 쳐요. 네. 소각장을. 네. 그래도 서부 이천동 주민은 서부 이천동에서 해결해야지 왜 신수동으로 싣고 와? 동으로 좁혀서 생각하면 그것도 또 문제 있는 거고. 예. 넓게 생각해서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건 서울시에서 하는구나라고 하면 신수동에다 세워놓고 이천동 거 갖다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고. 그러니 그냥 서울, 인천, 경기를 한 구역으로 보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 인천 옆에 있는 거기다 하는 거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더라도 그런 반론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과 서울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뭐 인천, 서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예.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고 하면 구별 안 하는 거잖아요. 지자체장을 뽑는 구획으로 결정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지자체장도 구청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동장도 있고 다 다른데 네. 왜 쓰레기 경계선은 그 광역시 경계로 어떤 근거로 하는 거냐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라고 하는 경계가 있어서 쓰레기 처리의 업무 자체가 광역시 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업무 구별을 한 게 그 무슨 기준으로 한 거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효율성만으로 따지면 예. 그 처리 시설의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운영비가 더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그 은평구에 서울시에 48톤 하루 예. 아주 작은 용량이 하나 있어요. 그 은평 뉴타운 개발하면서 설치한 건데 나머지는 막 600톤, 900톤짜리잖아요. 그거와 비하면 은평 뉴타운의 소각 시설은 소각장 운영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요. 예. 사실 네. 되게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렇게 보면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광역 시설로 해서 크게 짓는 게 그렇죠. 경제적이긴 당연히. 하죠. 경제적이긴 예. 하죠. 기긴 한데
어쨌든 그 쓰레기 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모두 싫어하는 비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결국은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요즘 쓰레기 처리 시설과 관련된 민원의 한 절반은 타 지역 쓰레기가 왜 우리 지역에 들어오냐 그거를 제일 못 라고 참는 하는 거고. 게 지금 가장 크게 일어나고 문제인 있는 거죠. 그 네네. 느낌이 오는 거죠. 네네. 근데 그 타 지역 제가 또 오해를 사서 타 지역 쓰레기라고 하는 게 네. 서울 쓰레기가 인천으로 가다가 인천 쓰레기가 서울에서 서울로 오는 거는 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신수동 쓰레기가 이촌동으로 가는 거는 그럼 타 지역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떤 경계로 우리는 타 지역과 자기 지역을 구별하느냐가 이게 우리의 느낌일 뿐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네.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지역에 하더라도 계속 같은 문제가 당연히 자기 반복이 집 돼요. 쓰레기 자기 집에서 소각하는 거 아니라면 구별 시설의 경우에는 동별 갈등들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입장에서는 시군구 갈등들이 일어나고요. 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광역지자체 간 갈등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한이 없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주민들의 경우에도 그냥 하나의 그 광역지자체 정도를 하나의 지역 테두리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물러설 수 있다. 같은 광역 내에서 이동하는 것까지는 네. 뭔가 우리도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지 네.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인천도 연수구에다가 서각장 만들었다. 남구 쓰레기 글로 가면 연수구에서도 왜 남구 쓰레기 일로 와?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야 그래도 우리는 인천이잖아 라고 묻는 거라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지역 간 갈등 문제는 네. 피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계속 그렇다는 어떤 거예요, 계속. 경우에든지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짓더라도 네. 왜 그럼 조 동네가 아니고 우리 동네냐? 그렇죠. 항상 그렇게 되는 서울 거죠. 같은 그런 문제는 경우에도 지금 있죠. 은평구에 소각장도 아니고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선별시설을 구별 광역시설로 지으려고 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왜 타구 재활용품을 우리 구에 들어오냐. 들어오냐? 싫죠.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좋아하는 만한 시설은 아니니까 좋아할 만한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놓는 거 다 싫죠. 다 싫지만 어딘가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새 나오는 게 이렇게 인천도에 우리는 최소한 서울 경기도권 못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딘가 지어야 되잖아요. 어딘가 짓든지 소각장을 만들든지 해야 거예요. 되는데 옛날에 거기다 수도권 쓰레기는 여기다 다 갖다 붓도록 해. 본인이 그렇게 시킨 거야. 네. 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수도권이 그냥 한 나라 한 어.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인천시장도 내가 임명한 공무원이고 네. 서울시장도 본인이 임명했잖아. 예. 서로 나오지 마 하니까 그냥 그건 같은 동네였는 건데 네. 지방자치제도를 하면서 서로 뭐 그런 광역 단체로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너랑 나랑은 서로 다른 동네인데 왜 니네 쓰레기 우리한테 와? 라고 우리의 컨셉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컨셉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컨셉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엄연하게 광역 지자체별로 네.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풀 거냐. 어떻게 풀면 좀- 어떻게 그러니까 풀면 그 얘기 됩니까? 또 넘어가죠. 어떻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그 단계를 밟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뭔가 마법의 해법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 우리 상식에 맞게끔 그냥 단계를 밟아가야 돼.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은 그 동안에 자기 지역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떠넘기기 하면서 무심했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쓰레기를 최대한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어쨌든 힘들지만 서울시 내에 1000톤짜리 소각장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 내에서 서울 시민들과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예. 근데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들한테 소각장 짓는 것 때문에 머리털도 뽑히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그리고 그렇게 소각장을 또 지어야 다음에 그 매립 쓰레기를 그 인천 지역에 보내는 그거 관련해서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대안이 없으니까 수도권 지역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쓰자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선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먼저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일단은
그래 좀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는 2024년까지밖에 못 쓸 거다 현재 3-1 매립장은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나마 조금 노력들이 좀 조치들이 있어서 예. 매립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2027년까지는 쓸 수 있을 걸로 조금의 시간은 벌었네요. 한 2년 정도의 시간들은 더 벌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동안에 사실은 5년 동안 골든타임을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4자 합의 이후에 2020년까지 5년 동안에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5년 동안 2년도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어보면. 그럼 지금부터 정해야지 2027년이면 2026년 12월에 정합니까? 아니 이 소각장을 좀 물론 싫겠으나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앞에 지면 소각장 싫겠죠. 그렇지만 이 표정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왜요? 당장 다음 달에 국회 갈 표정. 싫겠으나 나라 사랑으로 가득한 표정. 싫겠으나 좀 이렇게 수용성이 좋도록 뭐 이렇게 좀 나오는 배출도 뭐 좀 잘 처리를 잘한다든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소각장 자체도 사실 주민들이 네. 좀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각장 자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드럼통에 쓰레기를 집어넣고 태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도 첨단 현대직 설비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을 최대한 잡아내는 오염 방지 시설들이 다 예. 작동을 하고 있고 다음에 그게 진짜 제대로 오염 물질 잡아내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예. 지금은 그 오염 방지 시설의 배출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요. 예. 그래서 오염 물질 배출을 조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육신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소각장의 다육신 배출 허용 기준치가 당시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0.1 예. 나노그램 이렇게 나눠졌는데 당시에 이 기준도 지키기 어렵다고 난리해서 소각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예.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다육신 측정하면 그냥 0.0000 나와요. 거의 그 측정 허용 한계 이내로 예. 나오는 수준으로 그 다이옥신의 그 오염 물질 배출 관리도 20년 동안 비교할 네.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 혹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소각장을 만드는 게 답인 것 같다. 그러니까 소각장을 지금 시점에서는 매립을 피하자, 매립을 예. 최대한 줄이자라고 한다면 예. 그 소각장만이 답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실질적인 대안은 소각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 이외에도 매립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시설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과 이런 시설들의 믹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 25개 구가 있는데요. 지금 4개 소각장이 있고 네. 그럼 나머지 21개 소각장을 질 수는 없거든요. 구마다 하나씩.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오늘 아까부터 도마 위에 올라가서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네. 서울시의 소각장이 지금 20 몇 개고요? 서울시에? 25개 구. 25개구가 있는데 네 개를 네 소각장 개만 밖에 있어. 없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나온 쓰레기 서울시에서 쓰는 거니까 서울시 소각장 있는 거 쓰면 어떠냐라고 하지만 나중에 쓰레기 처리 문제가 행정적으로 구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로 만약에 분배가 되면 네. 야 은평구 은평구에 있나요? 야 종로구 야 니네 쓰레기 왜 우리 여기다 중랑구에다 넣냐? 안 돼. 니네 쓰레기 니네한테 넣어. 어디에 놔도 그런 얘기 반드시 나온다는. 아니 지금 4개 소각 시설 자체가 광역 시설이에요. 그래서 여러 구가 그 소각 시설을 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광역으로 이용하는 거. 왜냐하면 워낙 크게 지어놨으니까 한 개 구만 이용할 수 있는 캐파가 아니에요. 그게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수도권 매립장도 당시에는 광역구라서 거기서 해놓은 건데 지금은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지는 바람에 싸우게 된 것이니 그거를 각자 서울에 인천에 경기도에 따로 만든다 한들 서울에도 구가 다
다 다른데 다시 또 그때는 광역이라 같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우리 구에 있는 거 우리가 할 테니 너희 구는 너희가 해라라고 중랑구청장이 손들고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네. 지금은 그 4개 소각장 자체가 사실 광역 소각 시설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구별 또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5개 구간의 문제로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소각장이 있는 구와 그렇지 않는 구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이 경우에 소각장이 설치되지 않는 구는 그러면은 저쪽 소각장을 이용하는 대신에 네. 그러니까 이용하는 그 대가로 여기서는 어떤 책임을 질 거냐. 그걸 만들어야죠. 아니 그걸 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구별로 뭔가의 뭔가의 전처리 설비 같은 설비들을 예.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종량제 봉투를 각 구에서 먼저 전처리를 한 다음에 예. 그것을 소각장에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잘 작동하게 되면은 그냥 현재 있는 4개 소각장만으로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그런 정도만 노력해도 아니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를 지금 통째로 다 소각장에 집어넣기 때문에 네. 소각장이 부족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선별을 해서 한 반 정도는 드러낼 수가 있어요. 예. 아, 그것만 해도 된다. 그것만 그러면 각 구에서 그 정도 노력만 해주더라도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또 각 구들이 그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 싫죠. 다 싫은 싫죠. 거예요. 다 싫은 거. 아니, 그러니까 다 싫죠. 그래서 각 구들이 그런 노력을 하도록 네. 사실은 서울시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지자체가 엄청난 불이익을 맞도록 예. 지금은 그냥 소각장에서 다 받아주거든요. 예. 수도권 매립지와 똑같은 단가로. 네. 그게 아니라 쓰레기 처리 단가를 엄청나게 올려버려야죠. 그렇죠. 단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이 지역으로는 돈은 필요 없어 쓰레기는 오지 마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궁금한 게 지금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2%에 대한 복잡하죠? 간단치 않다니까 이게 그래서. 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쓰레기 매립자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 할 거냐 소각장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난지도의 경우에 쓰레기 매립장을 예전에 하던 데를 덮어가지고 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전 옛날부터 지금 그 MBC도 그 옆에 있는데 난지도 상암동. 그거 괜찮은 건가 그거는 그냥 덮고 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막 나무도 있고 괜찮잖아요. 보기에는 너무 멀쩡해.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매립지를 했는데 지금은 불편하고 힘들어. 근데 네. 그걸 나중에 공원으로 하거나 뭐 잘 덮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매립에서 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면 3가지거든요. 네. 악취, 침출수, 매립가스. 예. 그런데 덮었기 때문에 악취는 안 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침출수하고 매립가스는 나올 텐데 네. 지금은 오래돼 가지고 그 양이 거의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거예요. 예. 예전에 난지도가 운영될 때는 이 침출수가 한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끝나고 나서 4호 정비 사업을 하면서 예. 아예 벽을 다 둘러쳤어요. 이렇게 안방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침출수가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거 다 막았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침출수는 다시 폐수로 뽑아내어서 폐수 처리 설비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수질 관련해서는 일단 문제 대책이 있는 거다. 대책은 있다. 대책 다음에 만들어놨다. 매립가스. 예. 다음 매립가스는 이제 땅 속에서 쓰레기가 썩으면서 가스가 나올 거잖아요. 예. 메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막 오염 물질들 다 있거든요. 이게 예. 이제 올라올 텐데 매립장을 덮으면서 그냥 흙으로 덮은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덮은 게 아니라 굉장히 흙을 두껍게 덮었어요. 예. 그리고 또 차수 그 합성 수지로 일단 한번 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가스가 그대로 빠져나오는 것은 차단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파이프를 막아서 그 별도로 가스를 빼요? 빼내어서 뺀 거죠. 그게 매립가스의 상당량이 메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전을 할 수가 있죠. 그걸로 발전한다. 거기 그 하늘공원, 노을공원 사이에 보면 예. 그 매립가스로 발전하는 설비 있습니다. 거기 하늘공원, 노을공원 사이에 마포 소각장도 있고. 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어떤 나라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합니까? 어디까지 우리 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라마다 다 다른 현상일 것 같은데 예. 그냥 우리는 한 나라지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뭐 아주 지자체별로 쪼개져서 서로 분리돼서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예.
이런 문제를 다른 나라들은 뭐 일본이나 뭐 어떻게 풉니까? 참고할 만한 사례나 기술은 없어요? 사실은 기술의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 지역 간의 이 갈등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수도권 매립지는 사실은 굉장히 이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이 매립장 주변에 이렇게 과밀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서는 그 개발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권 그러니까 매립지 주변까지 개발이 진행되어 버린 거잖아요. 이러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시간을 되돌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매립지 주변 자체에 일정 간격을 두고 개발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린벨트처럼 이렇게 좀 공간을 둬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매립장 근처까지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자체를 하면서 그런 개발의 욕심들을 못 이긴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문제는 언제 분명히 그때 가면 또 싸울 건데 일단은 또 지금 상관없을 이제 텐데. 수도권 매립지만 보는데 작년에 폐기물 관리법이 바뀌면서 2026년부터는 종량제봉투 매립 자체가 수도권 지역에서는 법으로 금지가 돼요. 2026년부터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가 있어도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매립을 안 해도 돼요 이제? 매립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매립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종량제 봉투를 매립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빨리 매립을 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돼요. 소각장을 짓든지 아니면은 종량제 봉투 전처리 설비를 깔든지. 얼마 남았다고요? 2년? 2026년이니까 지금 26년. 그러니까 4년 남았네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더 유예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2027년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소각장 짓는 기간을 따지면 거의 거의 빠듯해요. 빠듯하기도 하고. 지금 아무런 갈등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가능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갈등은 안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 조정하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서울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죠. 2026년부터 그거 하기로 한 거 못 하겠네요. 못 하겠네. 혹시 그렇게는 타결은 어떻게 잘 협의가 돼서 뭐 금액 돈을 더 주건 어떻게 되는 거 그냥 그 3, 4 매립지를 추가로 건설해서 인천에다가 그냥 좀 더 내자. 당분간 그렇게 합의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그 가능성 자체를 닫아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것을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갈등 해결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안 움직이고 생각합니다.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 문제는 그냥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쨌든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떠나서 2026년부터는 매립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립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혹은 뭐 쓰레기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각 서울시 그리고 각 구별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이 속에서 그 다음 단계로 현재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연장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이게 뭐 확정적인 것이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야, 진짜 큰 문제, 큰 숙제가 하나 던져준 거네요. 지금 왜 우리는 이게 별로 관심이 없지? 2026년이면 금방이에요. 그때 이후로는 매립 자체가 안 된다 하면 지금부터 매립량이 이렇게 줄어야지. 이렇게 줄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줄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늘어나고 있을 거 그럼 같은데 오히려? 2025년 12월 31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야, 그러니까 매립장은 바로 이용할 수가 없으면은 지자체 공공 소각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자체 공공 소각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면 민간 소각 시설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민간 소각 시설도 여유가 있냐? 없어요. 쓰레기 대란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죠. 이미 그냥 차근차근 대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게요. 숙제 아닌 게 그러면 없겠습니다만. 각 소각장으로 쓰레기는 몰릴 것이고. 예. 그러겠죠. 그러면 그 소각장들도 안 받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죠. 중랑구에 있는 소각장은 중랑구 쓰레기만 받는다. 야, 왜? 우리 것도 우리 것도 처리가 좀 처리하고 안 된다. 안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네. 전국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 현상이 그렇겠죠. 또 재현됩니다. 왜냐하면 와. 지금 생활 폐기물들이 예. 그 사업장 폐기물들만을 우선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민간 소각 시설로 몰려가 버리면 예. 네. 민간 소각 시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와의 계약이니까 예. 물량도 안정적이고 단가도 좋고. 예.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먼저 처리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사업장 쓰레기가 점점 더 들어가기 힘들어져요. 네. 그럼 그냥 아무데나 버리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업장 쓰레기 배출자들이 쓰레기 처리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불법 투기 유혹이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불법 투기가 주기적으로 재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빨리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거의 제가 볼 때 전쟁 상황처럼 비상 상황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심각하네요. 빨리 뭔가 아무튼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튼 머리를 만들고. 이런 문제가 어. 있습니다. 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장은 2022년이니까 2022년이죠. 네. 서울시장은 지금 이제 생각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자기 본인 임기 아니니까. 그러게요. 다음 이제 임기 때라도 다음 임기 서울시장이 굉장히 큰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임기가 취임하자마자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지금 뭐 AI 뭐 이런 거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음 시장, 자, 진짜. 다음 그러네요. 시장도 뭐 그러다가 있습니다. 와. 봐요. 재미없죠? 네. 오늘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네요. 네. 아까 전 장순동 기자 때도 엄청 뜨거웠는데 오늘은 2%가 거의 온몸 네. 투신해갖고 그런- 불꽃 투혼을 보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뭐 지금은 야 서울시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알아서 하는 어떻게 알아서 거죠? 하겠어요. 서울시민이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럼 서울시가 알아서 알아서 했다고 쳐요? 그러면 각 군은 어떻게 할 거냐는. 야,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프랙탈이에요, 문제가 프랙탈. 위로 가도 똑같고 아래로 가도 똑같고. 제 대안은 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를 통합 수도권시라고 행정구역을 바꾸는 거예요. 아예 그냥? 우리는 그냥 구별 안 가. 통합 수도권 내지는 특별 수도권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지자체잖아요, 이제. 그러면 누구네 쓰레기 이제 구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래도- 시장도 한 명. 그래도 그 지역으로 계속 가잖아. 지금 인천으로. 어차피 송파구 쓰레기 지금 이런동으로 가잖아요. 뭐라고 안 하잖아 지금. 같은 서울시니까. 이게 또 네. 소각장 지어놓으면 네. 그 다음부터는 또 사실 잘 굴러가요. 네, 또 소각장 문제 빨리 지어야 제기하면 돼. 집값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돈을 더 내야 되는지 진짜. 제가 제 답이 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풀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고민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2%가 서울시장 가면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기 누군가 댓글에서 올랐어요. 저 채팅창에서 2%를 서울시장으로 보내란 말은 네. 2%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니 서울시장이네. 너 때문에 못 보겠어. 그런 뜻이에요. 이제 2% 없으면 또 이게 죄송합니다. 핫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네.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Yeah!